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문제는 당신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그 착함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왜 매력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지금부터 과학이 밝혀낸 진실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997년에 연구자들이 대학생 117명에게 이성사진 70여장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는데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유전적 외모가 아니었거든요. 바른 자세, 깔끔한 관리, 잘 맞는 옷, 긍정적인 태도, 건강한 몸무게, 이 5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 펴고 턱 들고 다니는지, 매일 샤워하는지, 옷을 제대로 입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부정한 자세에 관리 안 된 외모로 다니면서 성격 좋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알아볼 기회조차 안 줍니다.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자동으로 당신을 피한다면 다른 모든 전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거울 앞에 서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상대방이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다음 내용은 무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매일 샤워하고 옷은 몸에 맞는 걸 입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다니세요. 이것만 해도 당신은 이미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외모 관리를 했다면 이제 근접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MIT에서 거의 300명의 기숙사 학생들을 연구했는데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본 다음 그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확인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옆방 사는 사람이 친한 친구일 확률이 41%였는데 4칸 떨어진 방 사는 사람은 고작 1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보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주 보는 것에 친숙함을 느끼고 친숙한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기회가 없다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해요. 등굣길 바꿔서 그 사람 지나치게 만들거나 그 사람 다니는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같은 카페를 이용하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자연스러운 근접성과 스토킹 사이의 선은 생각보다 얇아요.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끝나거든요. 핵심은 우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근접성을 확보했다면 이제 희소성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유명한 책에서 밝힌 건데 기회가 제한적일 때 우리는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원리죠. 한정판이라는 말만 붙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 이겁니다. 억만장자들이 느리고 별로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를 엄청 빠르고 멋진 양산차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나쁜 남자들이 성공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착한 남자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거든요. 메시지 보내면 바로 답장하고, 전화하면 언제든 받고,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면 나쁜 남자들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자동으로 희소해지는 겁니다. 답장도 늦게 하고 전화도 안 받을 때가 많고 부탁을 거절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자들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쁜 놈이 되지 않고도 희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착한데 희소한 남자는 너무 드물어서 치알디니 박사의 논리대로라면 평범한 나쁜 남자보다 10배는 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파티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 남자들이 몰려서 작업 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신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 여자와 그녀 주변 남자들에게 걸어가되 그냥 지나가면서 그녀를 보고 친근하게 인사만 하고 계속 걸어가세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대화 나누면 됩니다. 보너스로 그 친구가 여자라면 더 좋고요. 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당신 목에 한정판 표지를 걸어준 셈이 되거든요. 당신은 그녀 주변 다른 남자들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영원히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걸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왜 저 남자는 나한테 집착하지 않지? 왜 다른 남자들처럼 안 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희소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관심과 주목에서는 희소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보이되 항상 쉽게 얻을 수 없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같은 공간에 자주 있지만 그녀한테만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즐겁게 대화하고 자기 할 일하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획득과 손실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장들을 1대1 미팅에 참여시켰어요. 미팅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은 실수로 실험자가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4가지 버전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평가, 처음엔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평가, 처음엔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뀐 평가였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실험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계속 긍정적이었던 실험자를 좋아했지만 더 놀라운 건 처음엔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뀐 실험자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한 남자들이 지는 핵심 이유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호의적이고 착하게 굴면 상대방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과 호의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처음엔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을 이겼다고 느끼고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보다 노력해서 얻은 걸 더 소중히 여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쁜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나쁘게 굴면 안 돼요. 그냥 완전한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대신 처음엔 톤이나 바디랭귀지로 살짝 거리감을 두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면에 진심으로 감동받아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예의 바르지만 약간 무심한 듯이 대하다가 그녀가 동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는 시기죠. 이렇게 하면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면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당신이 마음을 연 게 확실히 전달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냥 당신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이제 친절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부탁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부탁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할 것 같죠.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1971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원봉사자 본인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나무 막대로 큐브를 두드려서 긴 패턴을 만드는 걸 보고 학생들에게 그 패턴을 따라하게 했어요. 2가지 방법을 썼는데 한 그룹에서는 학생들이 맞추면 격려를 해주고 다른 그룹에서는 틀리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자들에게 학생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지 물어봤더니 격려를 해줬던 학생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됐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당신한테 친절할 기회를 줘야 해요. 시간을 물어보거나 연필을 그녀 쪽으로 떨어뜨려서 주워주게 하거나 수업 내용 좀 알려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고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부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면 오히려 거절당하고 어색해지거든요.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세요. 그러면 그녀는 당신을 도와주면서 당신에 대한 호감을 스스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질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운의 영역인데요. 신경생물학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끌림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가 있고 이 둘은 거의 모든 걸 무효화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코입니다. 코는 페로몬이라는 걸 감지하는데 이게 신체적이고 유전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생리적 또는 행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페로몬이 호환되면 좋은데 문제는 여자의 코가 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페로몬도 감지하지만 동시에 MHC 분자라는 것도 감지하거든요. 이건 질병과 싸우는 데 쓰이는 분자인데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반대가 끌립니다. 한 연구에서 여자들에게 다른 남자들이 입었던 티셔츠 냄새를 맡게 했는데 거의 모든 여자들이 자신과 MHC 분자가 다른 남자의 냄새를 선호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유전적 다양성, 특히 면역력에 관한 다양성은 자손에게 엄청난 생존 이점이 되니까요. 진화적으로 우리 몸은 자신과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상대를 찾도록 설계돼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남자들은 이 MHC 감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아도 당신의 MHC 분자가 그녀와 다르지 않으면 그녀가 당신에게 낭만적으로 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부분인데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요소는 첫 키스예요. 첫 키스는 엄청나게 복잡한 촉각과 화학적 신호의 교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입냄새와 입맛을 통해서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서 대다수의 여자들이 나쁜 첫 키스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끌림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키스가 잘못되면 그 전까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잘 풀리면 신경계가 노르에피네프린을 쏟아내면서 투쟁이나 도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심장이 빨리 뛰고 동공이 확장되고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이 순간 화학적으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당신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세요. 자세, 옷, 태도가 유전자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관심에서는 희소하게 만드세요. 자주 보이되 집착하지 않는 균형을 찾으세요. 처음엔 약간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은 부탁들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친절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엔 화학이 맞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도 페로몬과 MHC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시도하되 안 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방법들을 쓰면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100%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조작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당신의 모습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가짜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시도해보세요.